네, 여야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초반 경쟁이 돈 뿌리기 경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에 나서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서 50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면서 맞대응 구상을 내놨는데요. 이 소식을 포함해서 이 시각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 여기에 맞대응하는 성격으로 네. 자영업자 피해 보상 50조 원 투입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그럴 거면 지금 하자. 이런 어떤 주장들이 한 평가로는 돈 뿌리기 경쟁 아니냐, 기싸움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강윤 평론가께서 어떻게 평가 주시겠습니까? 조금씩 써서는 안 되겠다. 한 번에 왕창 해서 효과를 좀 빨리 거두자라는 게 윤석열 후보가 말한 50억.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아니고 예. 손실 보전을 해드리자. 자영업자들에게. 예. 50조 뭐 계산은 하고 내놨을 돈이긴 하겠죠. 근데 예. 굉장히 큰 돈인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지금 올해 500조 넘기고 했으니까요. 예.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 물론 지금 아주 화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로가 돈을 써서 물론 코로나 손실 경제 주름살을 펴려는 것이긴 하나 그동안 곳간을 쥐고 있는 재정경제부에서는 우리 돈 쌓아두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항상 나라 돈이라는 게 돈이 넘쳐나서 하는 건 아니고 선후와 경중을 나누어서 급한 것부터 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윤석열 후보는 본인도 이제 대선 후보가 됐고 하니까 예. 그동안 정책적 선점을 행보를 하고 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뭔가 최소한 맞불 그리고 자신만의 뭣도 내놓아야 했겠죠. 그래서 이걸 제안했다고 봅니다. 둘 다 실현 가능성이 그닥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 민주당 측에서 나온 얘기 보면 예. 이재명 후보가 제안했던 전 국민 손실 보상금 그걸 한 20만 원 정도로 해서 내년 1월쯤에 지급하는 걸로 예.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미리 지급하자는 거죠. 현재 예산 편성, 집행 이런 거는 물론 국힘은 없습니다. 예. 다만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건 준 공약 내지는 제안인 것이고 그 수혜 대상인 사람들이 표도 당연히 의식을 했겠죠. 돈 뿌리기 경쟁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예.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얘기를 저거 돈 주고 표 사자는 거 아니냐, 매표다라고 아주 거칠고 노골적으로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기 진영의 윤 후보의 50조 풀어서 손실 보전해드리자. 이것도 같은 논리로 되돌아올 수 있겠죠. 예. 그것은 그러면 돈 뿌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그래서 좀 난처한 구석이 있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긴 합니다. 다만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도 뭔가 추가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올라가고 입초시에 오르내리고 했을 때 준 아젠다 세팅의 기능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수혜 대상 또는 절실하게 필요한 측에서는 필요성을 당연히 느끼고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심리는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어제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힘 대선 후보 확정되고 나서 처음으로 발표를 했는데 거기 여러 항목 중에 예. 추가 재난 지원금을 국민에게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반대가 60%나 됐어요. 얼핏 생각하면 돈 나눠주는 거 이번엔 차별 없이 모두 다 주는 거니까 그래 일단 받고 보자가 조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예. 않았고 거의 전 연령층에서 전 지역적으로도 큰 차별 없이 반대가 많았습니다. 예. 예. 그래 돈 재난 지원해 주세요는 33%에 불과했는데 예. 특히 자영업층에서 반대가 많았거든요. 이분들이 반대가 많았던 이유는 저는 추정컨대 전 국민에게 몇십만 원씩 드리는 것보다는 집합
명령 제한 이런 것들로 아예 영업을 못한 업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 손실 보전을 해주는 게 더 급하고 더 예. 직접적인 효과 아니겠느냐라고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자영업 종사자 분들도 예. 반대했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은 뭐 지금 두 후보의 주장에 완강하게 다 반대를 하고 있어서 힘들다는 얘기죠. 예, 그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러면 여 그리고 야 그리고 정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각 충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동안에도 봐왔죠. 당정 간했을 때 지금 홍남기 부총리 자막으로 주장하는 바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도 당에서는 소득 하위 몇십 프로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다 드리자. 좀 빨리 드리자라는 거였고 정 측에서는 재정 건정성, 국가 채무 늘어나는 거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힘당도 거기 가세를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오늘 얘기 나온 걸로 보면 저는 재정경제부가 그동안의 논리를 쉽게 뒤집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자기 부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넘어간다면 그럼 여지껏은 무슨 왜? 논리로 반대를 했고 왜 몇 달 사이에 우리가 큰 돈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닌데 예. 왜 이렇게 크게 180도 바뀌는 거야라는 거에 대해서 대답도 해야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연말이 되어 오니까 나라 형편 곳간이 그렇게 풍족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추가 세수를 가지고 집행하자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그게 약 40조 원쯤이 될 거라는 거고 홍남기 부총리는 그 돈을 다 거기에 쓸 수는 없다. 일부는 국가 채무를 갚는 데도 좀 써야 하고 돈 들어오면 쓸 곳이 몇 군데 정해져 있어서 40조가 그냥 없던 게 갑자기 굴러떨어 들어와가지고 그냥 갑자기 생긴 새로운 보따리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긴 하죠. 물론 네. 국회에서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이랬을 때 가용 재산을 충분히 정보를 공개하고 필요한 만큼 정보를 공개하고 그래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내년 3월 전까지 어떤 형태로든 손실 보전이든 재난 지원금이든 또는 방역 물품 지원비의 형식이건 예. 지금 마지막 말씀드린 것을 당정 특히 민주당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집행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총 자금의 규모가 15조에서 한 20조 정도일 것인가? 윤석열 후보가 말한 50조까지는 집행되긴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김기현 국힘당 원내 총무도 집권하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자락 깔았죠. 예, 김부겸 총리나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장을 언급을 저희가 좀 잠깐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주장들을 보면 이제 정부는 정부의 입장이 또 있는 것이니까. 네. 근데 저희가 초반부터 얘기 나눴던 어떤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자 50조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정책 토론회 이런 자리를 어떤 만들어서 뭔가 대선 후보들끼리 논의하는 장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이 자리가 실제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이제 그 가능성의 영역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는데요. 예. 저는 앵커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예.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당연히 동의하시리라고 믿어요. 우리가 정책 경쟁하자고 말로만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자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건 너무 잦을 것 같고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토론할 만큼 글쎄요. 한 2, 30까지는 돼야 내년 3월까지 매주 할 텐데 예.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예. 격주나 한 달에 한 번이면 어떻습니까? 특정 주제 하나 놓고 정말 끝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국민들 하여금 누구 말이 맞고 누가 더 꼼꼼하게 집행하겠구나. 누구는 급히 따라하느라고 제안한 공약 같은 거 아닌가 이런 것도 감별할 수 있게 하고요. 예. 차제에 국가 주요하게 돌아가는 수치들 국민도 좀 알자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예. 일단 정치 공세로 치부하고 있잖아요. 예. 저거 대장동 그 뭔가 미스테리나 의혹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책 아니겠어라고 국힘에서는 어제 벌써 조금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안 하겠다는 뜻이 조금은 더 많이 깔려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런데 누군가가 한 번 더 진정성 있게 말하고 하면 저것도 압력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시청자 주권 운동이라는 것도 있는데 국민들이 뭐 의원 소환제 이런 것도 할 마당인데 토론 한번 제대로 해라. 예. 방송사에서 째깍째깍 4분 남았다. 뭐 30초 안에 뭐 예. 해라. 참 답답하던데 예. 2시간 동안 한 주제 놓고 제발 끝까지 해다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여론조사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을 20%포인트 격차로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네. 국민의힘은 46% 기록했고 이게 리얼미터 조사상 창당 후 최고치를 경신한 걸로 나왔고요. 예. 민주당은 25.9%,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지지도 격차가 대선 주자 가상 대결에서 확인이 됐는데 윤 후보가 46.2% 기록했고요. 이 후보는 34.2%를 기록하면서 오차 범위 밖에 네.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KSOI 결과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이건 어제 겁니다.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에서는 윤 후보의 지지율이 43%, 이재명 후보가 31.2%입니다. 이거는 뭐 리얼미터든 KSOI든 뭐 이제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봐도 되는 그런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나가고 있는 KSOI 여론조사 결과는 제가 어제 주말에 작업해서 어제 네. 아침에 발표한 것이기도 하고 어제 하루 종일 5개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나왔고 오늘도 지금 2-3건 정도 예, 예. 나왔죠. 거의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은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또는 약간 쏠쏠하게 누리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예. 오차범위 이내로 앞서는 여론조사가 또 몇 군데 있고요. 오차범위를 훌쩍 벗어나 버리는 10%포인트 더 넘게 한 주 사이에 훌쩍 뛴 여론조사 결과도 개수로는 조금 많았습니다만 예. 누가 맞느냐 틀리냐는 조금 뭐 투표까지 가봐야겠는데 어차피 여론조사와 투표는 좀 다른 것이니까요. 예. 다만 국힘 선거, 국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며칠 사이에 여론은 국힘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 지지율의 일시적인 상승입니다. 예. 그게 얼마나 갈지는 본인 할 탓이고 국힘의 여러 가지 정책 그다음에 전국 돌아가는 상황 이런 게 맞물려지겠죠. 예. 흔히 말하는 컨벤션 효과는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뛰어오르는 걸 말하는데요. 예. 그것과 함께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좀 야박해졌고요. 예, 예. 잘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에서 굉장히 뚜렷하고도 중요한 수치 변화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 제가 가장 통계에 밟고 직접 조사한 것을 위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쭉 조사해온 바로는 최근 8주 동안, 그러니까 2달 동안 계속 예.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기고 있었고요. 예. 그중에서도 5주, 최근 5주, 한 달 조금 넘는 동안은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예. 오차범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제가 자꾸 반복되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오차범위 이내라는 얘기는 조사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고 우열을 나누기 힘들다는 것인 반면에 오차범위를 벗어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 우열이 명확히 구분된다. 예. 그래서 오차범위를 벗어난다는 얘기는 하나의 현상 또는 지금 현재의 팩트로 받아들이셔도 국민들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5달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고 있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그게 확인되고 있다는 것. 그게 아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아픈 대목일 겁니다. 예. 쉽사리 빠져나오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정권 교체 심리 또한 반을 훨씬 넘어서 어떤 데는 52, 어떤 데는 58 이 정도까지도 나와요.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권 교체란 A당에서 B당으로 집권이 옮겨가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발표된 저희 조사에서는 이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집권을 한다면 이걸 정권 교체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정권 재창출로 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물론 소속 당으로 보면 당이 바뀐 건 아니니까요.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이것을 자신은 정권 교체로 보겠다는 사람이 약 3-4%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꼴, 예. 꼭 4명 중에 1명은 아니지만 거의 육박하는 거죠. 4명 중에 1명 정도,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해도 이건 정권 교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권 교체 심리가 일반적으로는 50%를 훌쩍 넘는 건데 예. 거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도 정권 교체로 여기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점은 좀 염두에 두어 주십사 하는 말씀은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한 말씀 부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저희가 분석해봤고요. 시간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의 향방 저희가 네. 좀 전망을 해볼 텐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본격 등판하기 전에는 이 선대위가 물갈이가 돼야 된다. 이게 일종의 네. 3개월 조건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이제 그 김정인 위원장 등판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갈등이 또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 우려나 전망이 나오기에 충분하고 이유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 년간 보아왔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직업 또는 별명이 비대위원장이라고 할 정도로 예. 위기에 많이 이 당, 저 당에 투입됐고 일정 부분 성과도 거두었고 어떨 때는 실패도 물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분이 꼬장꼬장하고 자기 고집도 강하고 그래서 전권을 항상 드려야 돼요. 예, 조건이 많아요. 예, 예. 그래 내가 정 원하면 내가 가서 돕는데 예. 이거는 안 돼. 그리고 요거는 내가 꼭 혼자 다 해야겠어. 예. 이거 가지고 구구잡스럽게 나 흥정하고 이러는 거 싫어. 할 거면 하고 말 건 말아. 쉽게 말하면 이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또 전권을 줬을 때 결과가 잘 나오긴 예, 했습니다. 공교롭게 그랬죠. 가장 비근한 게 이번에 서울시 시장 재보선 때 그랬고요. 예, 예. 몇 번의 그런 그 성공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정치권에서도 함부로 하기가 뭐한데다가 연령도 굉장히 높으시고 예. 그동안 캐리어나 경력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걸 또 갖고 계세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고민일 겁니다. 예. 이 검사들이 뭡니까? 별로 자기 맘대로 되게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검사라는 게. 더군다나 마지막 직함이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선이 굵고 보스 기질도 강하고 예. 자기 권한과 책임 하에 뭘 밀어붙이는 이골이 나 있고 정평이 있는 윤석열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 넉 달간 자기랑 함께 고생해온 사람들이 캠프에 있는데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눈에는 영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오죽하면 파리떼라고라는 말까지도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좀 치우고 예. 자기식으로 가르마를 딱 타고 다리미질도 깨끗이 해서 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윤 후보가 거기에 그냥 와서 뭐든지 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러긴 힘들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그동안 몇 달이지만 고생한 사람들도 또 자기 눈에 들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나로 모으고 가려면 다른 캠프에서 고생한 사람도 데려올란지라 자기와 고생했던 사람들도 좀 보듬을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게다가 또 김종인 위원장은 요구가 많고 그런데 일단은 절충하는 모양새를 취하긴 취했는데 선대위가 꾸려지면 제일 중요한 게 두 자리입니다. 비서실장하고 총괄 선대위원장입니다. 예, 예. 비서실장의 권성동 의원, 의원. 네, 자기 서울법대 저 동문이기도 하고 예. 워낙 친분도 있고 저 의원도 선수는 뭐 3선 이 정도인데 예. 굉장히 캐리어도 많고 정치력도 상당해요. 일단 딱 보란 듯이 안 쳤어요. 예. 김종인 의원 비대위원장이 생각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비서실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아마 약간의 크고 작은 마찰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예.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는 쪽으로 하는 것을 큰 가닥을 잡았다면 예. 웬만한 것들은 김 비대위원장에 약속을 하고 예. 몇몇 자리는 상징적으로 저 대선 후보인 저의 체면이나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크로 뭐가 오갈 것 같습니다. 예. 그 가운데서 당대표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중요한데 예. 두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잘 해낼 것 같지는 솔직히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 전망까지만 저희는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정치권 이슈들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